최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유명한 다빈치 제레미가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XRP 가격이 2025년에 강세장을 통해서 24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정작 사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한 겁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권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답게 XRP에 대해서도 남다른 견해를 제시를 했는데 이 양반은 XRP가 한때 20달러에서 24달러까지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XRP는 은행 시스템을 위한 은행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장기 투자할 가치는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를지는 몰라도 사지는 마라 이렇게 다소 모순되게 보이는 그런 조언을 한 겁니다. 대체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P가 24달러에 도달한다라는 것의 현실성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XRP 가격이 대략 2달러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4달러는 10배 이상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시가총액인데 XRP 유통량이 550억 개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24달러에 550억 개면 시총이 1조 달러, 1400조 원 가까운 그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때 가치와 맞먹는 수준인데 실제로 2021년 불장 당시에 비트코인이 69,000달러까지 올랐을 때 시총이 1조 2,7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더리움도 정점에서 5,700억 달러 규모였고 그래서 XRP가 24달러에 도달하려면 비트코인의 지난 사이클 최고 시장 가치 그러니까 69,000달러대 요때에 필적하거나 이더리움의 최고치의 2배 이상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의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점은 XRP의 이전 최고가입니다. XRP의 역대 최고 가격은 3.84달러인데 이것도 2018년에 기록된 수치입니다. 24달러라고 하면 이 기록의 6배 수준, 대충 4달러라고 봤을 때 6배 수준인데 XRP의 역사상 전례 없는 가격대입니다. 요컨대 24달러는 단순한 가격 목표라기보다는 XRP 투자자들의 극한의 낙관론 이런 거를 상징하는 숫자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XRP가 진짜 24달러에 도달한다면 새로운 사상 최고가 경신과 함께 시총 1조 달러 돌파, 두 자릿수 달러 가격 진입 이런 여러 가지 이정표를 한꺼번에 달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그만큼 시장이 엄청난 거품 또는 열광 상태에 들어가야 가능할 법한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XRP 24달러는 현실적인 가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시장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상대적으로는 건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투자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다빈치 제레미의 말로 돌아와서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졌을까? 한편으로 그는 XRP가 이번 사이클에서 20달러에서 24달러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순간 XRP 홀더들은 혹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이 그래도 난 XRP 안 산다. 당신들도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를 보면 XRP는 연방준비제도처럼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은행 시스템을 위한 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보다 은행의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런 관점은 굉장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다운 관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은행이 사람들을 착취하듯이 XRP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기 투자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XRP 가격은 뛸지 몰라도 그 이면의 철학은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양반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답게 탈중앙화 이념을 중시하기 때문에 XRP 같은 어느 정도 중앙화 성향을 가진 은행 코인이 성공하는 현실을 달갑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은행들이 XRP를 밀어줄 가능성 때문에 가격 폭등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를 건 같은데 사지 마라
이런 모순된 멘트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데, 특히 이 양반처럼 나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의 멘트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가격 상승에 대한 포모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도덕적인 경고를 보내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 양반의 진위가 뭐든 이 듀얼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현실과 이 철학적인 원칙, 다시 말해 돈 되는 일과 옳은 일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4달러라는 숫자가 제레미만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XRP 커뮤니티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마법의 숫자가 이 24달러 내지는 이 언저리에 있는 비슷한 구간의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크립토 애널리스트 에그라 크립토는 1년에 엘리어 파동 분석을 통해서 XRP 가격이 3차 파동에서 22달러에서 24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양반 차트는 여러 번, 수십 번 살펴봤었는데, XRP는 현재 거대한 5파 5개 파동 가운데 두 번째 조정 파동에 있고, 다음 세 번째 파동에서 1185% 급등해서 22에서 24달러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종 다섯 번째 파동에서는 확장 시나리오로 95달러에서 최대 110달러까지도 언급했는데, 이건 본인도 매우 투기적인 목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체인질리와 같은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의 장기 가격 예측에서도 이 24달러 근처 수준이 거론이 됩니다. 체인질리 전망을 보면 2031년쯤에 XRP가 25에서 31달러 범위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2031년 3월에 최고 24.18달러, 10월에 24.76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서 24달러대 진입을 약 8년 뒤로 점쳐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관적인 장기 성장 시나리오에서도 24달러는 상당히 먼 미래의 목표로 간주된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XRP는 10달러, 20달러 충분히 간다, 이런 서사, 이런 내러티브는 주기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전에도 XRP 열혈 광팬들은 589달러, 이런 다소 현실성을 조금 쫙 뺀 그런 숫자를 밈처럼 굴리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24달러일까?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10달러만 돌파해도 상당히 대단한데, 사람 심리가 한번 욕심이 붙으면 두 자리 숫자 중에서도 좀 더 그럴듯한 큰 숫자를 찾다 보니까 20달러 플러스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25달러 바로 아래인 24달러는 어딘가 적당히 구체적이라서 밈과 예측 사이에 미묘한 경계를 차지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가 하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앞서 언급한 에그라 크립토의 엘리어 파동처럼 과거 패턴의 특정 확장 배수가 그 근처라서 차트 분석가들 입에서 꾸준히 오르내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독립적인 소스에서 동일한 숫자가 나오면 왠지 그럴듯하게 느끼곤 합니다. 에그라 크립토의 차트, 유튜브, 해외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심지어 유명 인사인 제레미의 발언까지 모두 20달러 중반을 가리키면 이건 마치 자기 실현적인 예언처럼 커뮤니티의 신념이 강화되는, 내지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XRP 24달러라는 숫자는 그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건데, XRP 홀더들의 일종의 희망 상징, 그리고 시장 낙관론의 척도가 된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24달러 서사가 반복될수록 그것이 현실이든 아니든 커뮤니티의 단합과 기대감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기대가 너무 과하면 실망도 크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보를 어디까지 어느 수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거는 투자자 개인이 판단을 해야겠죠. 이쯤에서 진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트위터나 유튜브의 열기는 차치하고 차갑고 솔직한 이 데이터, 과연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먼저 파생상품 시장부터 보면
만약 많은 투자자가 XRP의 폭등을 확신한다라고 했을 때 옵션 거래에서는 고액 행사가 이 콜옵션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데리비트의 데이터를 보면 가장 인기 있는 XRP 콜옵션은 행사가 $5짜리입니다. $5도 현재 가격 대비 상당한 상승이지만 $24와는 좀 거리가 아주 멀죠.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XRP 옵션 시장에서 $5 콜옵션의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눈에 띄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옵션은 미결제 규모가 $125만 상당이었는데 OTM 옵션들 가운데 최고 인기였다라고 합니다. 정작 $10, $20 이상의 초고가 콜옵션은 아예 관심 밖이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24 같은 극단적인 상승에는 베팅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해석 가능한 부분입니다. 요컨대 돈이 걸린 시장에서 드러나는 기대치는 XRP $5 정도면 대박 이런 수준이지 $24까지 노리는 분위기는 좀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단기간엔 그렇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와 고래 투자자들의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XRP 가격이 $2 안팎에서 정체되자 오히려 일부 고래들은 매수를 늘리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4월 초에 XRP가 $1.6대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XRP를 1000만 개에서 1억 개를 보유한 지갑 수가 크게 증가했고 10억 XRP 이상 보유한 초대형 지갑도 지분을 늘렸습니다. 3월 말 전체 공급의 37.7%를 차지하던 이 거대 지갑 그룹들이 4월 말에는 39.4%까지 비중을 늘렸다라고 하니까 대형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개미들이 징징거릴 때 고래들은 엄청 빡세게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거래소 보유량도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2024년 11월에 거래소에 32억 7천만 개나 쌓여 있었던 XRP 예치량이 최근에는 27억 개 밑으로 빠졌다라고 합니다. 코인들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팔 생각 없이 콜드월렛 등을 통해서 장기 보관하겠다 내지는 스테이킹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런 지표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XRP의 상승을 기대하며 물량을 모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이 기대하는 목표가 $24인지 아니면 $3, $4 수준인지 요건 알 수가 없죠. 참고로 해당 온체인 분석 기사에서도 단기적으로 XRP $3 돌파를 전망을 하고 그렇습니다. 고래들도 현실적으로 일단은 $3 선 회복을 바라보는 단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데이터는 예측 시장과 투자자 여론입니다. 한 온라인 암호화폐 예측 시장에서 2026년 이전에 XRP가 사상 최고가 이 $3.8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베팅이 이뤄졌는데 현재 약 41%의 참가자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59%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나스닥닷컴 기사를 본 건데 연초에는 긍정 대답이 70%에 달했지만 최근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게 크게 준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2년 안에 XRP가 $4 이상 될 거라고 보는 상황이라면은 $24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극소수의 희망사항이 아닐까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죠. 현물 시장의 가격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XRP는 SEC 소송 종료,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2에서 $3 이 구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로 거대한 상승을 모두가 확신한다라면 벌써 가격이 더 선행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게도 확실한 실현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베팅을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과연 또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도 굉장히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데이터상으로 본 시장의 믿음은 $24 설에 그다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옵션 트레이더들은 $5도 성공적인 베팅이라고 여기고 있고 고래들은 느긋하게 모으긴 하지만 당장 목표는 소박한 것 같고 예측 시장 참가자들은 사상 최고가 경신조차 단기간에는 반신반의 까리까리한 모습입니다. 시장 심리는 겉으로 떠드는 이야기보다 숫자로 드러나는 법인데 이 숫자들은 지금 $24는 글쎄 올시다 라는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XRP $24 가능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가격 투기 요소를 떠나서 XRP의 펀더멘털과 생태계 측면에서 그런 가치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P 레저의 생태계 확장입니다. 리플사는 지난 몇 년 동안 XRP 레저를 기반으로 야심찬 사업 확장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4년 말에는 미국 달러의 1대1로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발행했고, 이건 리플이 전통 금융기관을 XRP 레저로 끌어들이기 위한 온램프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규제 적격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달러 토큰을 통해서 XRP 레저에 접속을 하면 자연스럽게 XRP 활용도와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이더리움 디파이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필수인 것처럼 XRP 생태계에서도 RLUSD가 유동성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기대감이죠. 다음으로는 거대 인프라 인수로 생태계 연결을 확장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리플사는 무려 12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히든로드라는 이 프라임 브로커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워낙 의미부여가 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심층 분석을 했던 그런 이슈입니다. 히든로드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1년에 3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정산 처리하고 300곳 이상의 기관 고객을 가진 글로벌 멀티에셋 프라임 브로커입니다. 리플이 이 회사를 품으면서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를 보유한 크립토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현실인 거죠. 엄청난 이슈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이제 XRP 레저와 리플 네트워크가 전통 금융 헤지 펀드, 기관 자금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히든로드는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활용하고 있는데, 인수 이후에는 RLUSD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컨대 XRP 생태계에 굵직한 기관 돈이 들어올 파이프라인이 마련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XRP 레저 기반 서비스나 유동성 풀에 참여한다라면 XRP 수요 역시 구조적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XRP 시세가 어리버리치고 있다라고 리플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멘트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이건 또 웬 모질이 멘트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금 기존 금융의 혁신, 브릿지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해버렸잖아요. 이런 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건 투자자 개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제와 커스터디 측면의 정비. 이것도 굉장히 빡센 이슈죠. 리플은 미국 내 규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면허,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를 인수해서 뉴욕주 신탁 인가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뉴욕의 엄격한 규제 아래 인가된 이 라이선스를 통해서 리플은 토큰화, 자산 보관 등 더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2023년에는 스위스 커스터디 기업인 메타코를 인수해서 글로벌 커스터디 역량을 강화시켰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기관 대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이미 마련을 한 겁니다. 추가로 몇몇 주에서 송금업 라이선스도 취득하면서 미국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적합성 확보는 대형 은행이나 기업들이 안심하고 XRP 레저를 채택하도록 만드는 기초 작업이고, 법적 위험이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잠재 수요층의 문턱을 낮게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활용 사례 증가입니다. XRP가 진짜 가치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실사용 수요가 뒷받침돼야 할 건데, XRP의 국제 송금망 리플렛과 XRP를 활용한 ODL 솔루션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 동남아, 중동 지역 은행들이 리플렛을 통해서 빠르고 저렴한 송금을 실행하고 있고, 일본은 직접 XRP를 유동성 브릿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SBI 리밋 같은 경우 XRP를 이용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도 ODL 거래량이 꾸준히 늘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XRP가 글로벌 은행들의 표준이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파일럿과 초기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이미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게다가 XRP 레저상에서 CBDC 파일럿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팔라우, 몬테네그로 등 소규모 국가들이 XRP 레저 기반으로 CBDC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NFT나 토큰화 자산 방면에서도 XRP 레저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빨라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술적으로는 XRP 레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더하기 위해서 EVM 사이드 체인이 이제 공개가 될 거고, 온체인 대출과 다중용도 토큰, 이것들을 포함한 DeFi, 그리고 실물자산 융합 기능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XRP 레저를 이더리움처럼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런 기술 업그레이드와 실사용 사례, 유스케이스의 누적은 XRP에 대한 장기적 수요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측면을 쭉 훑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XRP 24달러 주장의 배경에 이런 펀더멘털 강화 요인들이 깔려 있다라면 완전히 허무맹랑한 꿈만은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이겠죠. RLUSD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히든 로드 인수로 인한 기관 연결, 이 규제 라이선스 확보, 실제 결제, 토큰화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한 유스케이스 증가, 이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진다라면 XRP의 위상이 지금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들이 XRP 레저를 금융 인프라의 하나로 채택하고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XRP 레저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요와 희소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토대로 20달러, 나아가서 100달러, 이런 전폭적인 숫자 전망, 기대감이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능성이 곧장 현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성장 요인이 잠재력을 높여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게 실제 가격으로 구현될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계획이 100% 성과를 낼지는 불확실하고, 경쟁도 존재하고 거시경제 상황도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과거에 비해서 XRP를 둘러싼 환경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가격 상승의 근본 동력이 투기적 기대에서 실제 활용과 생태계 가치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입니다. 이런 펀더멘털 강화 흐름이 계속된다면 지금은 다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24달러 그 이상의 숫자들도 언젠가는 또 이런 기회로 현실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는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몇 년 동안 말씀드렸듯이 XRP 목표 가격을 10달러로 설정해 놨고 5달러 돌파가 혹시라도 이번 사이클에서 이루어진다라면 70% 내지는 그 이상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랠리가 나왔을 때 절반 이상을 수익화하기도 했고, 최근 조정 당시에는 여력되는 수준에서 분할 매수를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XRP 커뮤니티 안팎에서 엄청나게 전폭적인 숫자들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되 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사전에 미리미리 결정해 놓는다. 그래야지 모질이 감수성이 늘어나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정한 나만의 로드맵, 이 최소한의 기준점이 없다라면 팔랑귀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XRP 24달러, 지금 당장 믿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목표라는 거, 대부분의 어떤 현실적인 데이터와 시장 분위기는 이 시나리오에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계속 회자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와 맥락이 있다는 거 지금까지 짚어봤죠. 24달러라는 숫자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XRP에 대한 극한의 시장 신뢰, 그리고 낙관을 가리키는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아무리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도 가능하다, 24달러 가능하다, 이렇게 멘트를 할 만큼 이번 사이클에서 XRP에 거는 기대가 좀 있다, 높다, 이런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심리들도 읽을 줄 알아야겠죠.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못지않게 남들이 무엇을 믿고 어떤 걸 근거로 삼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24달러서를 무작정 믿고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시해버리면 시장이 한 단면을 놓치게 될 수가 있겠죠. 이 숫자가 광범위하게 회자될 때 시장에 깔리는 과열 신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실현 불가능한 환상이 커지는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눈먼 믿음은 경계해야겠지만 그 믿음의 존재 자체는 공부하고 또 해석할 가치가 있고 그렇게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하고 지금 당장은 XRP 24달러 여기에 베팅한다라기보다는 왜 그런 전망이 나오는지 그 근거와 심리를 이해하는 게 투자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XRP가 크게 상승하거나 또는 기대에 좀 못 미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일단 알아두고 공부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앞으로 XRP가 24달러 신화를 진짜로 쓸지 아니면 모두 가슴속에 희망으로만 남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XRP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리플랩스가 보여주고 있는 펀더멘털 확장의 노력과 결과물들은 쉽게 간과할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시세가 왜 이러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시세라는 건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걸 때려 맞출 사람이면 점쟁이고 본인이 부자가 되면 될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시장의 상황, 거시경제 변수, 마켓 메이커들의 계획 여러 가지들이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세가 어떻게 될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건전하고 비전 있고 그 비전을 이미 실현시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건 또 관점이 다 다를 거잖아요. 도박하듯이 민코인 위주로 해서 떼돈 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또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보 접근권이 제한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메이저 위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이런 거 원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도박이 아니라 투기적인 성격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이 좀 밋밋하고 트럼프 변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자조 섞인 부분들도 많이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은 때일수록 나의 스탠스는 무엇인가 전략적으로 판단하시고 계획도 잘 세우시고 언제가 될진 때려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동성 확장 국면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어떤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나만의 관점들 잘 도출하시고 잘 전략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